네,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히 잘 지내셨나요? 무무와 함께하는 음악방송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뜬금없나요? 계절을 가르는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물론 가장 일반적으로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어떤 계절이고 하는 식으로 절기로 우리는 보통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계절을 나누는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기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길었습니다. 제 기준에는 가을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거의 초겨울에 가깝습니다. 좀 많이 이른 감이 있지만 저는 벌써 밤에는 내복을 꺼내 입고 잡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오늘은 그래서 무슨 음악을 들려드릴까? 라는 고민을 좀 하다가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2주간 여러 나라의 국가들을 들려드렸었는데요. 세상에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틀지 않았더군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에 오늘은 우리나라의 애국가를 들려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애국가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애국가가 아니죠. 바로 대한제국의 애국가입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제국, 대한제국의 애국가가 있었더군요. 사실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찾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이 대한제국 애국가는 1902년에서 4년 사이에 불러졌던 곡입니다. 네, 이 대한제국의 애국가를 작곡한 분은 프란츠 에케르트라는 외국분이십니다. 저는 이 사실도 좀 놀라웠는데요.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그 음악가들이 있었을 텐데 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애국가를 작곡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일본의 기미가요를 작곡한 분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어떤 역사적 내용에 따르면 이분은 일본이 되게 자국으로 모셔가려고 굉장히 많은 어떤 혜택과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의 군악대에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처음 알게 된 사실이네요. 어떤 이들은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나라는 망했는데 곡은 좋다고. 네, 그래서 들어보지 않았던 이 대한제국의 애국가를 먼저 들려드렸습니다. 저번에 2주간 정말 많은 나라에 거의 한 20국가 정도 되려나요? 그 정도 되는 나라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나라의 그 국가를 들려드렸는데요.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참 부끄럽게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애국이 뭘까라는 지금 우리나라의 애국가를 좀 다른 어떤 시대별로 다른 버전으로 준비를 하면서도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방송을 하러 오면서 그러게 애국이 뭐지? 라는 말들을 이렇게 속으로 되뇌이면서 왔는데요. 문자 그대로야 당연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는지 저한테 있는 어떤 그 나라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들이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일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근데 애국가를 들으면 이상하게 울컥울컥은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또 굉장히 울컥했던 애국가를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귀담아 들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제 애국가를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오유옥 애국지사와 국방부 군악대대 성악병의 선도로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고 닳도록
네. 어떠셨나요? 애국가를 4절까지 다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알던 또 애국가가 아닌 것 같은 애국가가 울려 퍼졌죠. 제가 들려드린 음원이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애국지사 오희옥 할머님이 부르신 애국가 제창을 시작으로 하는 음원이었습니다. 이 오희옥 할머님이 여성 독립운동의 마지막 생존자라고 하시죠. 근데 이제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영상이 벌써 8년 전 영상이고요. 가장 최근에 어떻게 지내실까라고 찾아봤더니 작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영상과 음원에 붙은 이 마지막 생존자라는 말이 이제는 다르게 불리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처음에 오이옥 할머니께서 부르셨던 애국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애국가가 있기 이전에 가사는 임시정부 시절에 안창호 선생님이 쓰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곡이 없어서 스코틀랜드의 민요인 올드랭사인에 가사를 붙여서 우리나라에서 대한제국이 끝나고 임시정부 시절 때 불리어졌던 애국가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알았을 때 아니 왜 하필 스코틀랜드의 민요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가사를 붙였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저만 그런가요? 스코틀랜드는 꽤 실제 거리상으로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저는 먼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먼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그 스코틀랜드나 그 아일랜드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 독립의 배경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있긴 한데 저는 좀 놀라웠어요. 그것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스코틀랜드의 민요를 알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랬습니다. 이 멜로디는 참 우리한테 익숙하죠. 올드랭사인. 우리가 졸업식 때 뭐 한 해를 마칠 때 뭐 이럴 때 주로 흘려나왔던 작별에 관한 노래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게 곡이 굉장히 곡 자체가 구슬퍼요. 거기다가 이 안창호 선생님이 쓰신 물론 이제 다른 분이 쓰셨다는 설도 있지만 이 가사가 붙여져서 아마 그때 독립운동을 했을 때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나라의 많은 애국지사들은 이 애국가를 불렀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음원을, 이 영상을 여러 번 방송 때문에 봤는데요. 볼 때마다 울컥울컥합니다. 네. 사실 지금도 방송에 내보내면서도 좀 울컥한 마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국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거창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풀어서 얘기를 하면 그래도 조금 뭔가 나 자신을 들이밀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만 사는 동안에는 뭐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요. 애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네. 없어요. 그때는 그런 생각들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가 있다는 게 너무나 당연했었고 뭐 특별히
이 나라라는 걸 잃을 수가 있나? 그리고 뭐 나라가 어디 가나? 그리고 나라는 그냥 뭐 나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그래서 특별히 이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삶에서 짧지 않은 어떤 시기를 외국에서 살면서 그때 이렇게 문득문득 그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포장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야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일면식도 없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일단 편들고 보는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한국에 되게 큰 어떤 뭐 스포츠 경기나 뭐 월드컵 같은 그런 게 있을 때 한국인 친구들과 뭐 잘 만나지도 않는데 평소에 그럴 때는 또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얼싸안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애국일까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어떻게 자라나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를 점점 더 느끼게 되는데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는지가 그 한 사람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역시 사랑한다면 특히나 이 한국의 사계절을 사랑하고요.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 사계절을 가진 나라가 별로 없다는 것을 외국에서 몇 년간 생활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계절을 가졌다는 것, 가졌다기보다 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 위치에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새삼 느꼈고 지금도 매일 매 계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사실 이 단어가 저는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많이 그 너튜브에서 유행하는 단어 있잖아요. 국뽕이라고. 근데 어쩐지 저는 그 단어가 조금 뭔가 굉장히 맹목적인 어떤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사용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네, 저 역시 그 외국에 있는 동안 굉장히 맹목적으로 그렇게 우리나라가 좋다고 떠들고 다녔던 그런 어떤 상황들, 그런 시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맹목적인 마음이 과연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것일까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런 걸까요? 국가는? 네, 약간 애증의 관계 같은 어떤 식구? 뭐 그런 건가 봐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를 욕하는 거는 괜찮지만, 왜 내가 식구를 욕하는 건 괜찮지만, 왜 남이 내 식구 욕하면 화나잖아요. 뭐 그런 어떤 마음들과 비슷한 연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애국에 대한 생각들을 막 이렇게 두서없이 나열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또 이렇게 주절주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애국가를 한 곡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신애국가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애국가와 그다지 다르진 않은데 뭔가 좀 분위기나 멜로디가 조금 더 경쾌해진 것도 같고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네. 신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를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애국가를 들으면서 4절까지 예전에는 그 가사를 다 외웠었는데 이제는 중간중간 이렇게 구멍이 나더라고요. 사실 4절까지 우리가 애국가를 다 재창할 일은 요즘 드물어가지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가사가 그냥 새삼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많은 여러 나라의 국가를 들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애국가를 들려드렸습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보내드릴 음악은 제 어떤 학창시절, 대학시절 주구장창 들렸던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들었던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5집 앨범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제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5집 앨범에 수록된 곡들을 보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 하면 다들 아시죠? 남성 보컬 그룹이잖아요. 개개인으로서도 활동들을 많이 했었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텔레비에서 많이 보는 그런 어떤 음악가들은 아닌데 정말 오랜만에 6년 만이라고 여기하네요. 6년 만에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5집 앨범이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한 5집 앨범이 나왔고요. 한 명이 탈퇴를 해서 지금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남성 보컬 그룹이죠. 정엽, 나얼, 영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 하면 R&B 소울 음악을 하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그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이분들의 앨범을 팬심의 홍보차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듣고 돌아오시죠.
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5집 정규 앨범의 첫 번째 트랙 듣고 왔습니다. 제목이 소울 트라이시클입니다. 그런데 느끼셨나요? 안 그래도 이런 시대에 정말 쇼폼이 유행하는 이런 시대에 14곡이나 들어있는 정규 앨범을 냈다는 거에서부터 제가 역시 부하솔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1번 트랙을 듣고 처음에 저 역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1번 트랙 연주곡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역시 대단하다는 생각. 저는 이 선택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네. 소리라는 게, 음악이라는 게 요즘 뭐랄까요? 숨을 쉬는 구간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바로바로 뭔가 계속 나와야 되고 계속 플레이 되어야 하고 그런 어떤 음원들과 음악들에 이렇게 막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트랙에 이렇게 마치 전주가 굉장히 긴 연주곡처럼 구성되어 있는 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옛날 감성이고요. 그리고 너무나 반가운 감성이고 그리고 필요한 감성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냥 노래가 좋죠. 노래도 좋지만 저는 어떤 분야에서건 그 일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이어갈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변하지 않은 그리고 변하면 안 된다 그런 태도들에 굉장히 존경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 브라운 아이드 소울 역시 그냥 단순히 어떤 한국 음악의 대중음악가로서보다 이들이 이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꽤 오랜 시간 활동을 하면서도 유지하면서 자신의 음악들을 한다는 것에 굉장한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모든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곡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기억 어딘가에 내 사랑을 숨겨놨던 그 나날들이 그대를 본 순간 무너졌네. 다 부질없이 아름다웠잖아. 나는 이렇게도 한여름날에 불향기처럼 어두운 밤을 수놓은 저기 별빛처럼 마음에 내려오네. Baby girl, I
있어 가는 널 붙잡지 못했어 돌아오지 않을 걸 알기에 그 한마디를 하지 못했네 수많은 기억들이 나를 스치며 가버린 날들은 후회 없이 너를 보내기엔 서러운 마음에 사랑했다는 그런 말로는 잡을 수가 없기에 오늘 밤이 지나면 수놓았던 너와 나의 빛나던 작은 설레임 살며시 다가가면 늘 함께했던 우리의 떨리던 작은 기다림 여기대로를 머물기를 하염없이 그저 바라보네 빛바랜 추억들이 다 흩어지면 가질 수 없음을 미련 없이 모두 보내기엔 서러운 마음에 멀어져가는 작아지는 널 눈에 담을 수밖에 오늘 밤이 지나면 수놓았던 너와 나의 빛나던 작은 설레임 살며시 다가가면 늘 함께했던 우리의 떨리던 작은 기다림 여기대로를 머물기를 하염없이 그저 바라보네 두 눈을 감아봐도 서성이는 기억에 사라지지 않는 오늘 밤이 지나면 수놓았던 너와 나의 빛나던 작은 살며시 다가가면 밤이 지나면 늘 함께했던 우리의 별들이 떨리던 작은 기다림 여기대로를 머물기를 하염없이 그저 바라보네 내가 말했었던가요 그댄 너무 예뻐요 그냥 한 번 해본 말이 아냐 처음
그대 말 한마디 달콤한 미소로 나를 부르며 내 가슴에 가득 그대가 불어 바라보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아무 말 못하고 웃어버리죠. 조금 기다려줘요. 이 순간 그대 천천히 와요. 나도 떨리는 걸요. 내 가슴에 가득 그대가 불어 그 입술에 다가서다 떨리는 마음에 아무 말 못하고 내 가슴에 가득 그대가 불어 설레죠. 그 입술에 다가서다 떨리는 마음에 아무 말 못하고 눈을 감았죠. 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규 5집에 들어있는 노래 제가 아주 정석대로 1번 트랙부터 차례대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곡 듣고 왔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보내드렸던 세 곡은 어쩌면 너는 이렇게도 라는 곡과 우리들의 순간 그리고 라이시라는 곡이었습니다. 14곡이나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요즘같이 그냥 노래를 막 이렇게 빨리빨리 그냥 막 2분 몇 초, 1분 몇 초 이렇게 해서 던지는 기분으로 이렇게 그런 심정으로 요즘 음악들을 듣다가 뭐랄까요, 여유를 갖고 음악을 들어본 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벌써 다 훌쩍 지나갔습니다. 제 팬심으로 다음 주에 이어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음악을 들을까 합니다. 서대문 FM, 서대문 이모저모 홍삼 라디오 마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Better Together라는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빠빠.